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더 쉽고 빠르게 끝내드리는 YBM 종로 더 쉬운 토익 김진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반드시 올해 안에 토익 끝낼 거야 라고 다짐하셨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단기간 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팁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이 한 번의 특강을 같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점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200점 이상 올라갈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특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각 파트별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셔야 하는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꿀팁들과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최대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리스닝,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Part 2 그리고 Part 4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들어도 정답 고를 수 있는 꿀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Part 2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Part 2는 총 25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어떤 식이냐면 질문을 먼저 해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맞은 답변을 A, B, C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인데 이 25문제 푸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고득점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요. Part 2에서 실수가 거의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인가 봤더니요. 질문을 듣잖아요.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듣자마자 그냥 바로 딱 들을 것만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역시 질문 듣고 나서는 A, B, C도 굉장히 짤막하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이거 듣자마자 얘는 답이고 얘는 아니고 얘는 틀렸고 바로 판단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실수를 덜 하시도록 제가 오늘 팁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 명확히 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질문부터 들을 때요.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안 들린단 말이죠. 질문의 어디 여러분? 앞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중요해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의문사도 있고요. 주어 동사도 보통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가 뒤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리스닝을 하실 때는요. 항상 키워드 위주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파트 2만을 위한 건 아니고 파트 1, 2, 3, 4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리스닝 하실 때는 키워드 누구 여러분? 의문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단어들 위주로만 걸러 들으시려고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 땐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선택지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들입니다. 여러분, Part 2는요, 질문 듣고 알맞은 답 하나 고르는 게 여러분의 미션이긴 한데 여러분, 이 A, B, C 세 개가 다 뭐 그럴싸해요. 그렇죠? 오답도 이게 오답인가 막 싶을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 하나 찾아야지 보다는요. A 듣고 얘는 좀 이게 이상하네. B 듣고 얘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럼 뭐 남은 거 이거 하나 답. 이런 식으로 오답을 찾아 지워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실수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오답 만드는지 몇 가지 원리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유사 발음 또는 뭐 연상어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 오답 만드는 경우 중에서. 자, 유사 발음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래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 하나 나오고 질문 나오고 A, B, C가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예시 번갈아 가며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질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show라고 했어요. 그런데 B를 보니까 또 show 나오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 또 들리고 있으면 걔는 거의 틀릴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연상어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상어휘 뭐 이런 거예요. 질문에서 예를 들어 헬스장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운동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답이 될 때도 있지만 오답이 될 때도 많으니까 항상 의심을 하면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의문사, 여기처럼 의문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의문사로 물어보는 질문은요. 100%예요. yes랑 no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시 여기 C를 보시면 no라고 제가 이미 빨간색 색칠해 놨죠. 얘는 no 때문에 뭐 뒤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she랑 he는 거의 오답일 때 많으니 조심해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죠? 예시 보세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What vendors will be at the trade show? 어떤 판매 업체들이요,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게 될까? 있게 될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어떤 업체? 어떤 업체인지 지금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 남자는 거기 가봤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he나 she라는 거는 대명사예요. 대명사라는 거 앞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 언급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남자 그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거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어떻게 기억한다? 질문에 사람 이름이나 남자, 여자 이런 표현 없으면 he, she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제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명사로만 덜렁 짧게 답 주는 거는 주로 짝꿍이 누구다? what이랑 who로 물어봐야 답이지. 주로 what이고요. what으로 who로 물어봐야만 답이지. 다른 의문사로 물어보고 있거나 의문사 없거나 이러면 명사로만 덜렁 A처럼 주는 거는 주로 오답일 거란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여기선 답될 수 있죠, 여러분? what으로 물어봤고요. 내용도 맞아요. 어떤 업체들 참석해 이러니까 주로 마케팅 회사들 이렇게 명사로만 답 줄 수 있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거 꼭 반드시 잘 암기해 두셨다가 A, B, C 들어볼 때마다 잘 적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문제 풀러 가기 전에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건 오늘 그냥 당장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얘는요 거의 뭐 100% 정답 되는 애들이에요. 이런 게 가끔 뭐 적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속뜻은 결과적으로 나는 몰라예요. 근데 내가 그 답을 못 주는 거, 모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유별로 제가 좀 카테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리면, 이런 내용 대충 나오면 이거 정답일 때 많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갑니다. 괜히 애꿎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나는 몰라 정답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세요. 김 씨가 그거 담당입니다. 캐런이 거기 가봤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봐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갑자기 여러분 하고 있으면 정답일 때 많다. 꼭 기억해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거 뭐 알아? 이거 언제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웹사이트 가서 볼래? 저기 게시판 가서 볼래? 저기 안내 책자 한번 참고해보고 네가 한번 직접 읽어볼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이나 웹사이트나 게시판 같은 거 네가 직접 보세요 이러는 내용 나오면 여러분 거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나도 모르니까 네가 가서 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 나오면 된대요? 시작. 제가 안 해봐서요. 제가 부재 중이어서요. 휴가 갔다 이제 막 와가지고요. 제가 아예 그걸 못 들어가지고요. 그거 아예 정해진 바가 없어서요. 공유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내용들이 나오면 이건 거진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되게 틀에 박힌 여러 가지 여기 해당되는 표현들 되게 많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이고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부터 먼저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나 몰라는 아닌데요. 일종의 보세요. 역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질문.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B 이래놓고. 의문사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동사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면서 너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었니?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오히려 하고 있으면 여러분 되려 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보세요. 100%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답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답으로 나온다라는 거 급할 때는 써먹어 봐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직접 이 팁들 가지고서요 적용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자, 먼저 9번 문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거니까요. 듣고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답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답원리 적용해보세요. 갑니다. 9번입니다. Number 9. Should we make a video presentation or print everything out on paper? A. I think a video would be more impressive. B. Yes, we'll need to do that soon. C. I haven't read about it either.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9번.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문사는 없었어요. 그죠? 우리 질문 부분만 다시 들어볼 건데 최대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띄워는 놨는데 최대한 보지 않고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Should we make a video presentation or print everything out on paper?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Should we make a video presentation? 비디오 발표할까? Or 아니면 print
paper 요 정도의 키워드만 들으시면 되겠죠?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들으라고 했던 것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할래 아니면 종이로 뽑아버릴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구조가 시험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오는데요. A가 좋아, B가 좋아 라고 항상 A or B라고 물어보는 소위 선택 의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택 의문문 한두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A랑 B 이 선택지가 무엇인지 일단 항상 키워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처럼 답을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A 한번 들어보세요. I think a video would be more impressive. A를 아예 골라서 얘기해줬죠, 여러분? 비디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비디오가 더 인상적일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이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 의문은 뭐라 여러분? A or B로 나오고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간략하게 꼭 파악해 두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B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B와 C는 다 오답이란 얘기인데 왜 오답인지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Yes, we'll need to do that soon. 자, 저는 여러분 yes 듣자마자 바로 지웠을 것 같아요. A가 좋아, B가 좋아, A 할래, B 할래. 선택 의문문은요, 여러분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yes나 no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 의심하고 제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C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쟤는 왜 오답이죠? I haven't read about it either. 자, 뭐라고 했죠, 여러분? I haven't read about it either. 저도 그거 안 읽어봤는데요. 라는 뜻인 거예요. 너 읽어봤니?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A가 좋아, B가 좋아 선택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선택 의문문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A or B 뭐가 더 좋아? 라고 묻는 거고 자, 얘네들은 여러분 A, B 선택지 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Yes, No로 답변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답 고르세요. 갑니다. Number 10. Have there been any complaints about the product? A, It's made at our plant in China. B, Claim your bags on the ground floor. C, None that I'm aware of.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었어요. 역시나. 자, 볼게요. 자, 우리 질문부터 나갈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석하실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합니다. Have there been any complaints about the product? 한 번 더요. Have there been any complaints about the product? 자, 여러분, 현재 완료 해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이미 part 2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금방 지나간댔잖아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아예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들어봤을 때 part 2가 시작이 have, 뭐 has 이러고 있으면요. 무조건 했니라고 해석하세요. 너 했니? 쟤 했니? 이거 였니?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앞쪽에 항상 집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Have there been any complaint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 there is there라 잘 아시죠? 뭐가 있다 할 때 쓰는 표현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인 주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어야 합니다. Have there been any complaints? 라고 해서 있었니? 겠죠, 그러면. 불평, 불만 사항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제품에 대해서 있었니요. 자, 그러면 A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답원리 적용해보세요. It's made at our plant in China. 한 번 더요. It's made at our plant in China. 자, 여러분 여기는요. 제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겠죠. 그래서 공장 뭐 이런 애꿎은 이상한 애 데리고 온 겁니다.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오답일 때 많댔어요. 그러나 내용 파악은 하셔야죠. 그렇죠? 자, 내용은 뭐죠? 그 제품은요. 중국에 있는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어? 라고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B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 갑니다. Claim your bags on the ground floor. 한 번 더. Claim your bags on the ground floor. 자, 여러분 여기는 뭐 전혀 지금 뭐 문맥상 생뚱맞은 답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쵸? Claim your bags on the ground floor예요. 여러분 claim이란 뜻 뭘로 알고 계세요? 동사인데 주장하다 이런 뜻인데요. 내 것을 내 거라고 내 권리라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여러분 무슨 뭐랄까요? 공항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 그래서 1층에서 네 가방 찾아가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1층에서 네 가방 찾아가세요. 불평, 불만사항이 있었냐고 했는데 저건 조금 애매한 답이 되겠죠. 오답 원리를 뭐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C 한번 볼게요. None that I'm aware of. None that I'm aware of. 자, 여러분 얘는 듣자마자 이걸 처음 보시거나 공부한 적이 없으면 이거 뭐야? 해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None that I'm aware of래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개도 없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닌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정답이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우리 여러분 지금 봤던 거 있죠. C.
얘 약간 변형들인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사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Not that I know of, 그 다음이요. Not that I'm aware of, 그 다음이요. Not that I heard of. 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아닌데요. 제가 본 바로는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닌데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다? 그냥 no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없을 때는 나오면 커진다 정답 처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은 의문사 있는 거에서는 오답일 때 많다. 그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2. Who was the last person to use the coffee maker? A, 10 copies of each page. B, Why? Did someone forget to clean it again? C, Give it to George. 자, 잘 풀어보셨을까요? 자, 우리 문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o was the last person to use the coffee maker? 한 번 더요. 앞에 집중. Who was the last person to use the coffee maker? 이번엔 제가 지금 스크립트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에만 집중해서 앞에만 잘 들어보셨나요? Who was the last person 이래요. 누가 마지막 사람이었나?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는 뭐가 있었죠? 앞에가 제일 중요하지만 뒤에 문맥도 좀 보셔요. Use coffee maker래요. 아, 이 커피 머신 마지막으로 쓴 사람 누구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A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입니다. 누구야? 라고 했으니까 누구요? 나오면 좋겠는데요. 들어볼게요. 10 copies of each page. 한 번 더. 10 copies of each page. 자, A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10 copies of each page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커피 메이커라는 기계가 나왔었고요. 여기 copies라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오답 짝꿍이 나온 거예요. 자, 발음은 상당히 비슷한데 의미 완전 다르죠? 얘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각 페이지마다 10부씩이요. 복사 10부씩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10부씩. 그럼 이거 10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how many로 물어보던가 뭐 그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땡이다. 그래서 뭐라 여러분? 비슷한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 좀 의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B 한번 들어볼게요. 스크립트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소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B 가볼게요. Why? Did someone forget to clean it again? 한 번 더요. Why? Did someone forget to clean it again? 자, 여러분 시작이 일단 why, 왜라고 했고 뒤에 이어서도 did 이러고 하면서 동사부터 나오죠, 여러분? 동사부터 나오면 이건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정답이다 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용도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자, 왜? 누가 썼는지 왜 물어봐? 누가 청소를 또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이 되었어요. 그래서 B가 답이고 자, C 한번 들어볼게요. C 소리에만 또 집중해 보세요. Give it to George. Give it to George. 조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냐고 했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답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내용도 보셔야 돼요. 사람 이름 듣고 띡 답 고르라고 일부러 낸 함정입니다. Give it to George래요. 그거 조지에게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줘야 되냐고 물어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얘 내용상 이상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함정이 있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래서 후에 대해 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의문사, 의문문 안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올 텐데 여러분 후는 누가 했어,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했어 라고 사람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람 이름 있다고 무조건 답 고르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아셨죠, 여러분?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또는 직업이나 직급이나 부서나 회사 뭐 이런 단어들로 답을 줄 수도 있어요. 누가 했어 이랬는데 technician, 기술자가 했어. 건물 관리인이 했어. 인사부가 했어. 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이름만 찾으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 질문이다. 질문은 웬만하면 답이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문제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6번도 한번 풀어보시죠. 갑니다. Number 16. Why don't we visit the new art museum this afternoon? A, Sure, what time were you thinking? B, To tell them we'll be a little late. C, That was postponed until tomorrow morning. 자, 어떠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스크립트 안 보고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 Why don't we visit the new art museum this afternoon? 한 번 더요. Why don't we visit the new art museum this afternoon? why 듣자마자 이건 이유 묻는 거야 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자, why don't we 라고 이렇게 세트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쓰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고요. 이 표현들 가지고서 문제 하나 또는 두 개 꼭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안할 때 why don't we 또는 why don't you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안인데 방문하는 게 어때? 뮤지엄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앞부분 쪽에서 키워드 뽑아내셨으면 되겠죠. 거기 가는 게 어때? 자, 그러면 A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Sure, what time were you thinking? 자, 여러분 sure이래요. sure은 yes 같은 건데 의문사가 있으면 yes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지워.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why가 원래대로의 의미 있잖아요. 왜 이유를 묻는 의문사로 쓴 게 아니라 why don't we라고 제안하는 일종의 수거처럼 같이 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제안하는 거니까 물론이지 같이 가자라고 수락하는 거 yes, no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뒤에 내용도 보시면 What time were you thinking? 물론이지 몇 시 생각했었는데 시간 맞으면 같이 가자는 뉘앙스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B랑 C는 왜 안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B 들어보세요. To tell them we'll be a little late. 한 번 더. To tell them we'll be a little late. To tell them 이라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얘는 굉장히 지능적인 오답이에요. to 뒤에 동사원형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why라고 물어봤을 때, 즉 이유를 물어봤을 때 완전 정답으로 잘 어울려요. 왜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저희 이거 하려고요. 말 되잖아. 그죠? 그래서 why가 이유를 물어볼 때는 정답 짝꿍이 되는 놈이니까 그거는 별도로 꼭 기억해 보시고 여기는 이유 묻는 거 아니었잖아. 그죠? 제안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라는 거겠죠. 자, 내용은 뭐죠?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좀 늦을 거라고 얘기하려고요. 왜 전화했어?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겠죠. 자, C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최대한 스크립트 안 보고 해보세요. That was postponed until tomorrow morning. 한 번 더. That was postponed until tomorrow morning. 자, 내용이 뭐죠? 그거 같은 경우는 postponed,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으로 연기가 됐어요. 자, 언제 해?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금 why don't we 좀 당황했잖아요. 저건 이유 물어보는 게 아니네. 제안하는 거네. 희한한 놈이네. 이런 게 여러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해도 대표적인 것들 몇 개 갖고 왔으니까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how는 여러분 주로 뭐로 알고 있어요? 방법 묻는 거 어떻게 이런 뜻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실 건데 how가 제일 겉과 속이 다른 의문사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how나 what이 about이랑 붙어서 나오면요. 얘도 why don't we 이런 것처럼요.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거 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ow가 여러분 come이랑 붙어서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요. 쟤는 어떻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어째서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돼요. 전혀 달라졌죠. 자, 또입니다, 여러분. how 여기도 방법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how가 여러분 비동사 나오고 명사 여기 A 자리는 맨날 바뀝니다. 이거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번에 또 how가 누구랑 붙어 오느냐면요. 여기 A 자리는 맨날 바뀌고 how 다음에 뒤에 go, going, come along, coming along, work out 이런 것들하고 같이 나오게 되면 적어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도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맞게 제가 ing를 달아볼게요. coming along이라든지 그 다음에 working out 이런 거 있죠. 여기서 working out 여러분 운동하다라고 이해하진 않으시겠죠? 진행하다, 이런 진행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how가 나오고 이런 동사들 외워놨던 것들이 나와서 들렸다. 그럼 이때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라고 진행 상황 묻는 표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별도로 외우질 않으면 how니까 무조건 방법, why니까 무조건 이유 이러고 오답 고르기 십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입니다. 좀 듣고 답 골라보세요. Number 18. Where did you get that beautiful piece of jewelry? A, To go shopping at the downtown mall. B, I inherited it from my grandmother C. just a few months ago. 잘 풀어보셨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질문부터 안 보고 갑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beautiful piece of jewelry? 한 번 더요. Where did you get that beautiful piece of jewelry? Where. 여러분 되게 익숙한 의문사 중에 하나죠. 어디서 장소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did you get이라고 했죠. 어디서 났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익숙한 거 주얼리 정도 들었으면 되겠네요. 어디서 났어 그 보석?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ere did you get that beautiful piece of jewelry? 어디서 났어? 자, 여러분 그러면 보통 where이면 장소 묻는 거니까 장소 답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여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A 갑니다. To go shopping at the downtown mall. 한 번 더요. To go shopping at the downtown mall. 여러분 아까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고 지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to go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동사 원형 to, 오늘 투부정사 어쩌고 이러고 나오고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고 얘는 누구 짝꿍이라고 여러분? Y의 짝꿍이지 where에 대한 답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오답이 됩니다. 내용이 뭔데요? 시내에 쇼핑하러요. 쇼핑을 하기 위해서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땡. 이거는 뭐 왜 가는데? 뭐 이런 걸 물어봤어야겠죠. 자, B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어디서 났어예요? 질문은. I inherited it from my grandmother. 장소가 없는데요. I inherited it from my grandmother. 그리고 괜히 또 어려운 동사 하나 썼어요. 자, inherited 하게 되면 상속받았다, 물려받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토익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그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말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where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장소, 위치로만 답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보셔야겠죠? 이따가 또 같이 정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 C 한번 보세요. 자, C 들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죠? 쟤는 당연히 오답이겠는데. Just a few months ago. Just a few months ago. 자, 여러분 얘는요. 시점 얘기하죠? 딱 몇 달 전에요. 얘는 when으로 물어봤어야 하는 그런 오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문사를 여러분 잘못 들었을 걸 대비해서 이런 이상한 함정 자꾸 줘요.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죠. 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wher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소, 위치로 답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답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래부터 볼게요. 출처되는 거 있죠?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보의 출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where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소만 고를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긴 해야 돼요. where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 어디서를 물어봤으니까요. 답 어떤 식으로 줄 거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at이나 on이나 in이나 from이나 뭐 to나 이런 전치사가 나오고 장소, 위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보통 where에 대한 답일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런 전치사 뒤에 시간 관련된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when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치사 나오고 장소 나오거나 전치사 나오고 시간 나오거나 이러면 누구 짝꿍이에요? when이나 where 답이지 다른 의문사 같은 거에 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또 갑니다. 자, 여러분 23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3. You've faxed the report to the director's office already, haven't you? A, I took care of that this morning. B, No, I didn't notice that either. C. He'll report directly to the president.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근데 앞에 들었던 녀석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죠? 뭐가 달랐는지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You've faxed the report to the director's office already, haven't you? 자, 질문을 바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you, faxed라고 했죠. 주어 동사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에 평서문이 나오는 경우도 파트2에서 꽤 됩니다, 여러분. 꽤나 많으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질문이 아닌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키워드 중요한 거 들으면서 내용 파악 쭉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꼬리 끝에 가서 꼬리 질문 살짝 달린 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앞 내용에 이어서 부가적으로 꼬리 살짝 붙여가지고 이거 맞아? 그치? 맞지? 이렇게 확인할 때 쓰는 그런 의문문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haven't you만 들어봤자 소득이 없어요. 앞에 내용 이해를 못하면 답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 항상 저 순서로 평서문처럼 나오면 그냥 잘 앞에서부터 키워드 찾아 듣자.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팩스 보냈지, 보고서 너가 오피스로 이미 보냈지, 그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보냈냐, 안 보냈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yes, no로 답변할 수 있어요. A부터 들어볼 거예요. I took care of that this morning. I took care of that this morning. 자, 여러분 토익에서 이 took care of, take care of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돌보다 이런 뜻 아니고 제가 그 업무 같은 것은 이미 오늘 아침에 처리했는데요.
이미 했는데요. 처리하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뜻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yes 생략한 거나 다름이 없죠. yes로 얘기한 거죠.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다 여러분? 바로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B와 C는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B부터 갑니다. No, I didn't notice that either. 뭐라고 하죠? No, I didn't notice that either. no가 답이 되려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뒤에 나와줘야 될까요? 너 팩스 보냈지? 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안 보냈어요 라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딴소리 나오죠? I didn't notice that either. 저도 그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탈락인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그렇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봐도요. 우리말과 좀 답변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어는 무조건 앞에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했으면 yes. 안 했으면 무조건 no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내용이 이상해서 안 된다는 거였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C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 갑니다. He'll report directly to the president. 자, 어떤 내용이었죠? 너가 그 보고서를 팩스로 보냈지?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요. 보고할 거예요. 직접 사장님께 이러고 있어요.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맞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다벌리 적용할 수 있겠죠? 비슷한 발음. 그리고 아예 똑같은 단어가 또 반복되면요. 여러분 오답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마무리하고요. 정답 A였고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여러분 29번이 오늘 준비한 파트 2의 마지막 문제거든요. 집중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라요. 갑니다. 29번. Number 29. When do you think that Diane will be here? A, For about an hour or so. B, To be honest, I couldn't tell you. C, From the new airport terminal. 자, 잘 풀어보셨나요?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사가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죠? 가볼게요. When do you think that Diane will be here? 한 번 더. When do you think that Diane will be here? when은 들으셨을 것 같아, 그죠? when,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집중을 하고 했더니 do you think가 나왔어요. 언제라고 생각해? 찐 내용이 안 나온 거야, 여러분. 뒤에 뭐라고 해야 되면 when do you think Diane will be here? 이렇게 물어봤죠? 너가 생각하기에 다이앤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정리하실 건 뭐냐면요. 요 구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뒤에 항상 do you think가 들러붙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여기는 의문사 꼭 when일 필요는 없고 다른 의문사일 수도 있어요. what일 수도 있고 why일 수도 있고 where일 수도 있고 의문사 나오고 여러분 바로 do you think 나올 때는요. 보통은 직접 궁금한 거,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는 바는 뒤쪽에 좀 그 내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When do you think? 의문사 do you think 나오면 뒤쪽에 물어보는 바가 나올 때가 많다.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 앞도 중요하지만 뒤까지 들어야 되는 경우니까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이앤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해? 언제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A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For about an hour or so. 한 번 더요. For about an hour or so. hour 시간 얘기 나왔으니까 when이니까 정답 막 이렇게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낸 오답인 거죠, 여러분. 저는 바로 지웠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For about an hour or so래요. 뭐 or so는 그쯤 대략 뭐 이 정도의 느낌이고 중요한 건 약 1시간이라는 기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for 뒤에 뭐 week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뭐 이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여러분 기간이 나올 때는요. 이 기간 동안이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when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how long으로 물어봐야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형태의 오답을 when에다가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보시고 얘는 how long 짝이니까 지워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A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B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o be honest, I couldn't tell you. 자, 어떤 내용이죠?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I couldn't tell you. 제가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살짝 봤는데요. 속뜻을 들어봤을 때 나는 정확히 모르겠어, 난 몰라 이런 식의 뉘앙스면 주로 정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이 B가 답이 되겠고요. 자, C. C는 왜 틀렸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갑니다. From the new airport terminal. 다시. From the new airport terminal.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거 설명한 바가 있어요. 자, 전치사 같은 거 나오고 무슨 터미널, 에어포트, 장소 나오면 얘는 누구 짝꿍이다 여러분? where로 물어보는 거다. 그죠?
물론 when도 여러분 이런 전치사 나오고 시간 나와서 답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 나오고 장소나 위치 나오면 누구다? where에 대한 답이다. 위치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뭐 새로운 에어포트 터미널, 공항 터미널에서부터요. 출발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죠.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우리 아까 where, who도 정리했듯이 여러분 우리 when에 대한 단골 정답도 슬쩍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한 거 있었죠? 전치사 나오고 시간, 시점 나오면 답될 때 상당히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 at 2 이런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2시에 at noon, 뭐 정오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니까 조금 헷갈릴 만한 거 몇 개만 볼게요, 여러분. in이라는 전치사는요, 뒤에 이렇게 2 days, 2 months 이런 식으로 긴 기간이 나오게 되면 이틀 후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when에 대한 답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y Friday at the latest 이런 표현도 외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늦어도 금요일까지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하기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not until 이게 붙어서 나올 때 많거든요, 여러분. not until 하게 되면 여러분 뒤에 이거를 뭐 언제까지가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내용 파악할 때까지. Part 2는 그럴 겨를이 없다고 했었죠. 자, 그냥 외워버리세요. not until 다음에 이런 시점이 나오고 있으면요. 그냥 이 시점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월에 합니다. 그냥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when에 대한 단골 정답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Part 2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자, 오늘 여기서 끝이냐? 그렇진 않고요. 리스닝 또 여러분 어려워하는 영역 하나 더 있죠. Part 4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Part 4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art 4는요. 다 못 들어도 정답 고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요 내용만 숙지하신다면요. 그리고 적용하신다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4는요.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고요. 알아둔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정답을 세 개를 쏙쏙쏙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파트 4예요.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듣기 전에 무엇을 해둬야 되는가? 그거부터 볼게요. 선택지와 질문이 여러분 시험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미리 읽어주셔야 되는데 읽을 때는 여러분 이 정보도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질문에는 항상 의문사 있거든요, 여러분. 의문사랑 명사, 동사 이런 키워드 그리고 대놓고 주는 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tomorrow, 내일 뭐 한다고 하니 미즈 킴 씨가 뭐 한다고 하니 사람 이름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거의 그대로 리스닝에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읽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뿐만 아니라 선택지도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데 요즘 선택지는 시험에서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선택지 일일이 다 보고 계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주로 앞쪽과 뒤쪽을 보시면 돼요. 앞과 뒤에는 주로 명사, 동사 있을 거라서 명사, 동사 위주로 앞, 뒤 깔끔하게 보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파악만 해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선택지를 읽으라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리스닝의 파트 4 같은 경우는 총 30문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선택지 나왔던 어휘가 그대로 복붙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아래처럼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얘는 좀 더 난이도가 어려운 애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웬만하면 틀리지 말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읽으셔야 돼요. 뭐 여러분? 선택지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발음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리스닝 들으며 답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할지 이해되셨죠? 반드시 리스닝 전에 완료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그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닌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소위 우리 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리스닝에서 뭐 예를 들어 예시를 볼게요. The banquet has been postponed. 연회가 미뤄졌어. 리스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답을 보니까 banquet이라는 단어도 없고 postpone도 없어요. 이벤트라는 것이요. has been rescheduled. 일정이 다시 잡혀졌습니다. 의미는 통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그대로 주질 않고 바뀌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해서 어휘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뱅퀴즈는 맨날 이벤트, 연기됐어 이런 건 맨날 리스케줄 이런 식으로 자주 서로 뒤바뀌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암기해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보를 늘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하고 문제만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표현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됐으니까 이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77번부터 79번까지 세트 하나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스탑하시고요. 최대한 속도 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읽어갖고 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읽고 오세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Question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Fiona. This is Raoul Krasnik. We spoke on the phone about your team building workshops yesterday. I'm calling to say that I'd like you to conduct a one-day workshop with my staff at the rate you quoted during our conversation. You suggested we might hold the event on the 25th or 26th, but I'm afraid those dates are unavailable to us. How about the 27th? Assuming all my employees are present that day, the workshop would be for 24 people. If we held it at our office, it would be a tight squeeze. So I wonder if you know of some venue we could rent for the day. Please contact me when you get this, and we can discuss it in more detail. Thanks. Bye. Number 77. What did Fiona tell Mr. Krasnik yesterday? Number 78.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ssage? Number 79. What information does Mr. Krasnik ask Fiona to provide?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자,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답을 같이 한번 나오는 타이밍에 딱딱 골라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갑니다. 자, 먼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Fiona. This is Raoul Krasnik. We spoke on the phone about your team building workshops yesterday. I'm calling to say that I'd like you to conduct a one-day workshop with my staff at the rate you quoted during our conversation. You suggested we might hold the event on the 25th or 26th, but I'm afraid those dates are unavailable to us. How about the 27th? Assuming all my employees are present that day, the workshop would be for 24 people. If we held it at our office, it would be a tight squeeze. So I wonder if you know of some venue we could rent for the day. Please contact me when you get this, and we can discuss it in more detail. 자, 여러분 답 나오는 타이밍에 딱딱 골라봤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타이밍에 골라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답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질문 선택지 잘 읽으셨죠? 자, 이렇게 읽어야겠죠? 무엇을 피오나가 말했나요? 크라스닉에게 어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앞과 D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날짜, 워크샵 날짜, 그리고 참석자 수, 여기는 워크샵의 비용, 그 다음에 워크샵의 위치 이렇게 간략하게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을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Hello, Fiona. This is Raoul Krasnik. We spoke on the phone about your team building workshops yesterday. 자, 이 사람이 크라스닉이고요. 어제 우리가 워크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대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슬슬 77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지 잘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I'm calling to say that I'd like you to conduct a one-day workshop with my staff at the rate you quoted during our conversation. 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지금 전화를 왜 걸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자, 뭐래요? 너가 워크샵을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Conduct a workshop. 워크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얘기 나왔죠, 여러분? 뒤에 rate. You quoted 이라는 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rate는 요금이란 뜻으로 여긴 사용이 된 거고요. 대표적인 다이어인데, quote는 여러분 견적을 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견적을 내줬던 그 요금으로, 그 가격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본인들끼리 상의하고 결정된 바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알맞은 건 뭐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cost, 여기서는 비용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대로 언급하진 않았고 rate라고 하는 동의어로 바꿔치기 한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파트 3고 파트 4고 보통 시작하자마자 답 나올 때가 많으니까 리스닝 나오면 바로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자, 패러프레이징 이해되셨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로 1대1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에서 묻는 바는 뭐였어요, 여러분? 목적이에요. 사실 주로 이렇게 전화 메시지 뭐 이런 거의 목적이 뭐냐, 목적, 주제 이런 거는 보통 첫 번째 문제로 나올 때가 많긴 한데 여기는 두 번째 문제로 나왔네요. 자, 왜 전화했네요? 자, ABCD 보도록 할게요. 추천하려고요. 강사 추천해 주려고요. inform, 알려주려고요. 누군가에게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미루기 위해서 미팅을 미루려고요. 네 번째는 give directions, office래요, 여러분. 디렉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방향, 지시사항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어디로 가는 장소, 위치 나오면요. 이제 길 안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피스로 가는 길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자, 그럼 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사실 아까 여러분 I'm calling to 이 부분 기억나세요? I'm calling to say 저 표현 자체가 여러분 목적, 내가 왜 이 전화를 걸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언급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 한번 정확히 들어보시고 어떻게 또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보세요. 갑니다. I'm calling to say that I'd like you to conduct a one-day workshop with my staff at the rate you quoted during our conversation. 자, 여기까지는 아까 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너가 워크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했던 가격에. 라고 우리가 상의한 대로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확정했어. 라고 전달해주는 내용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니까, 그죠? 이미 답이 나왔지만 한 번 더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계속 힌트가 나오거든요. 가보세요. 뒤에부터 들어볼게요. You suggested we might hold the event on the 25th or 26th. 네가 25일, 26일 하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었지만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또. Or 26th. But I'm afraid those dates are unavailable to us. How about the 27th?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죠? 근데 25일, 26일은 안 될 것 같고 27일 정도가 어떻냐라고 지금 역으로 또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쭉 들어보세요. But I'm afraid those dates are unavailable to us. How about the 27th? Assuming all my employees are present that day, the workshop would be for 24 people.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끝부분에 뭐였죠? 날짜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본인들이 결정한 바를 좀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24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라고 또 워크숍에 관련된 결정된 사항을 또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네가 워크숍을 이런 조건하에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알려주고자 전화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여러분 뭐예요? B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여기도 패러프레이징 한번 보자면 아까 앞서서 77번에서 설명 한번 잠깐 하긴 했는데요. 자, I'm calling to say 자체, 이런 표현 자체가 여러분 목적 같은 거 얘기할 때 정말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꼭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 너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굉장히 애둘러서 뭐예요? 우리가 결정한 바가 바로 이거야 라는 내용이 되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까처럼 비용이 코스트로 이렇게 바뀌는 1대1 대응은 아니었고요. 좀 상당히 많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패러프레이징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79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79번은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떠한 정보를 크라스닉이 요청하고 있습니까? 피오나한테 달라고. 그럼 이 남자가요, 이 여자한테 이거 좀 줘. 이거 좀 보내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ABCD 보겠습니다.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class래요. 자, 학생들의 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topic, 워크숍 주제, 그 다음에 telephone number and address래요. 연락처겠죠, 연락처. 그 다음에 suggestion 하게 되면 제안, 추천하던 거요. alternate location 하면 여러분 대안이 될 만한 위치, 장소 같은 거 추천해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f we held it at our office, it would be a tight squeeze. So I wonder if you know of some venue we could rent for the day. 들어보셨을까요? 여기도 조금 어렵게 얘기하긴 했네요. 다시 한번 갑니다. If we held it at our office, 여기까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만약에 그 워크숍을 하긴 하는데 우리 오피스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말이야. 오피스에서 하면 it would be a tight squeeze. tight squeez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squeeze는 뭐 짜다, 쥐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뭔가 꽉 들어찬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좁나 봐요. 오피스가 우리 오피스에서 하게 되면 너무 좁아. 그럼 좀 문제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So I wonder 이런 표현이 들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So I wonder if you know of some venue we could rent for the day. 한번 더 들어보세요. So I wonder if you know of some venue we could rent for the day.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크라스닉이 피오나한테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게 뭐야라고 묻는 문제가 이렇게 세 번째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걸 물어볼 때는요. 답 주는 방식도 약간 좀 정해져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I wonder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가 이거 해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여긴 내용이 뭐였어요? 너가 혹시 know, 알고 있니? venue, 장소를 알고 있니? 우리가 렌트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네가 혹시 알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오피스 말고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혹시 어디가 있는지 추천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D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요, 단어를 상당히 좀 많이 들었어야 했어요. 오피스가 일단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궁금해 요청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다른 장소 알고 있니?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단어 띄엄띄엄 봤어야겠죠. 그래야 정답이 D로 가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요, 여러분. 그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이런 마지막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이 좀 있다고 했었죠. 자, 제가 크게 이렇게 5가지 적어놨고요. 여러분 보시면 다 알만 할 겁니다. 이렇게 명령문으로 얘기한다든지 can you, could you 질문을 한다든지 조동사 넣어가지고 여러분 나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요청하다 제안하다를 대놓고 그냥 단어 심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I wonder, I'd like to see, 네가 뭐뭐 하는지 알고 싶어, 궁금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나오는 표현들은 꼭 먼저 외우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들을 수 있는 정보가 확 늘어나겠죠, 여러분? 네, 명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89번부터 91번까지 세트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아까처럼 실전과 동일하게 읽고 듣고 풀고 오세요. 자,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재생해서 이제 듣고 오시면 됩니다. Questions 89 through 91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Good afternoon, everyone. I have some great news. The board approved the logo we designed. Congratulations on all of your hard work. That means that we can move ahead to the next step of the project and start redesigning all of the company's graphics, including product labels, official stationery, and so forth. There's one thing, though. We need to have the drafts done in 2 weeks. I know that's not a lot of time, and it's not what I expected either, so I need your help to decide which projects to tackle first. Could you please take a look at the list I have provided you? All of the things we need to design over the next 6 months are there. Let me know which you think are the highest priority. Number 89. Who most likely are the listeners? Number 90. Why does the man say, "There's one thing, though"? Number 91. What does the speaker ask for help with?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다 풀어보시긴 했죠?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읽어놓은 상태니까 답 나오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다시 들어봅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I have some great news. The board approved the logo we designed. Congratulations on all of your hard work. That means that we can move ahead to the next step of the project and start redesigning all of the company's graphics, including product labels, official stationery, and so forth. There's one thing, though. We need to have the drafts done in 2 weeks. I know that's not a lot of time, and it's not what I expected either, so I need your help to decide which projects to tackle first. Could you please take a look at the list I have provided you? All of the things we need to design over the next 6 months are there. Let me know which you think are the highest priority.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 나오는 타이밍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 지점에서 답 골라보셨나요?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뭐였죠? 여러분, who가 나왔죠? Who are the listeners? 때로는 스피커가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청자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주로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 A, B, C, D 보니까요. 뭐 이건 읽을 거 명사밖에 없죠? 다 읽어야죠. 뭐 sales people, 판매원, graphic artist, 뭐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뭐 시장 조사원들 이 정도로 의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들어보시면서요. 한번 다 골라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화자 누구야, 척자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문제 있죠.
직업 같은 거 물어보는 이 첫 번째 문제는요. 패러프레이징이 주로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티스트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하는 일 관련해서 단어들이 똥똥똥똥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아 그래서 얜 직업이 뭐야?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경우가 상당수 됩니다. 여기도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Good afternoon, everyone. I have some great news. The board approved the logo we designed. 자, board, 이사회에서요, approved, 승인해줬어. logo we designed래요. 우리가 디자인한 로고를 마침내 통과시켜줬다는 거죠. 아, 얘네들은 같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고 같은 거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럼 이미 약간 힌트가 나오긴 했는데요. 힌트가 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Congratulations on all of your hard work. That means that we can move ahead to the next step of the project and start redesigning all of the company's graphics, including product labels, official stationery, and so forth. 자, 어떤 얘기 나왔죠, 여러분?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가 we can이라고 하면서 다음 단계로 마침내 갈 수가 있게 됐어 라고 하면서 중요한 또 힌트 나오죠. 뭐 한대요? Start redesigning 이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디자인하는 작업들을 이제야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계속해서 얘네는 뭐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디자인하고 로고도 만들고 또 디자인 또 하고 그래픽 같은 거 회사에 관련된 모든 그래픽 얘네가 맡아서 디자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다, 여러분? 바로 그래픽 아티스트들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청자, 화자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하는 일 관련된 어휘들을 여러 개 배열을 해서 답 줄 때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렇죠? 따옴표가 제시가 되고요. 리스닝 중에 어떤 문장 하나 똑 떼와가지고 이거 인용해서 이 얘기를 왜 했어? 이 흐름에서 왜 했어? 라고 그 의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항상 선택지도 얘는 되게 길어요, 여러분. 자, 길어도 여러분 우리 너무 쫄지 말고 중요한 거 위주로 잘 읽으시면 돼요. 자, A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네, 일단 여기 주어진 문장은 뭐였어요, 여러분? There's one thing though. 아, 그런데 있잖아. 한 가지 뭔가 좀 있어. 뭔가 할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 의도를 묻는 거였고요. 자,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s about to reveal problem. 뭐 중요한 건 사실 요거 두 개죠, 여러분. 문제를 드러내고 알려주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He's unsure. 확신하지 못한대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 C입니다. Wants to review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검토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wants to correct. 고치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이거 동사도 됩니다. misstatement니까 뭔가 잘못된 허위사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바로잡고 고치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죠? 두 번째 문제지만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서요. 보통 여러분 그 파트 4는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기 마련이긴 한데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도무지 어디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첫 문제 직후에 나올 수도 있고 한참 안 나오다가 마지막 문제 직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한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어딘지 도무지 얘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내용 듣기 위해서 아까 들었던 그 끝부분을 한번 다시 내용 파악하고 올게요. And start redesigning all of the company's graphics, including product labels, official stationery, and so forth.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가 이런 것들 다시 디자인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직후에 보시면 There's one thing, though. We need to have the drafts done in 2 weeks. I know that's not a lot of time, and it's not what I expected either.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참고하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야, 우리 로고 디자인 승인 받았고 이제 다음 거 하면 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사항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문장.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We have the draft라는 말 보이셨죠, 여러분? 네, We have the drafts done in 2 weeks예요. 고작 2주 안에 이것을 끝마쳐야 된대요. 초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현실적인 기간이 주어졌나 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re's one thing, though. We need to have the drafts done in 2 weeks. I know that's not a lot of time.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알아. 그게 너무 충분하지 않은 시간인 걸 본인도 아는데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얘기한 이유는 뭐게요, 여러분?
그쵸? 이런 문제가 있어. 승인된 거는 좋은데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 우리가 주의하자.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A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화자 의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누구나 어려워요. 리스닝에서 여러분 총 5문제 나오거든요. 파트 3, 4 합쳐가지고 5문제 여러분 다 맞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래도 여러분 900 이상 갈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한 서너 문제는 맞추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뭐 못 풀 수도 있죠, 여러분. 너무 집착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까 설명한 거요. 문장 잘 읽고 찾는 게 일단 관건이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이 문장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야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찾는 거를 우리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2번째 문제든 3번째 문제든 나오면요. 이 문장을 찾아가면서 계속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 찾으면서 또 더불어서 문장 나오면 그 직전의 것이 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앞 문제, 얘 문제, 전 문제 있죠? 직전 문제 정답이 끝났으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집중하고 계시고요. 최소 3-4문장은 들어야지 우리가 왜 얘기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어휘력을 좀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만 이 문제는 항상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해되셨죠? 연습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요. 91번 문제 풀고 마칠 건데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What does the speaker ask for help with래요. ask for 하면 여러분 요청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화자가 무엇에 관해서 지금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화자의 말에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있니? 뭐 이런 뉘앙스가 나와줘야 돼요. 자, ABCD 보겠습니다. Prioritizing project래요. prioritize 하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맡은 일들의 우선순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generating 로고 아이디어, 로고 만드는 아이디어들을 생성하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hiring assistants, 조수들을 뭐 고용하는 거. 그 다음에 following a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따르는 것.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뒷내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I need your help. 바로 나오죠, 여러분. So I need your help. 그래서 나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도움 얘기 나왔으면 91번 이제 답 나올 거란 얘기예요. So I need your help to decide which projects to tackle first. 자, 먼저 힌트가 좀 나오긴 했죠. Which project to tackle first래요, 여러분. 자, tackle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격하다 이런 뜻인데요. 뭔가를 해결하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처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부터 우리가 tackle, 먼저 건드려야 할지 좀 알아야겠다.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벌써 우선순위 정한다, 뭐가 중요한지 알려줘를 풀어 설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답은 거의 나온 셈인데 한 번 더 힌트 줍니다. 더 들어보세요. 갑니다. So I need your help to decide which projects to tackle first. Could you please take a look at the list I have provided you? All of the things we need to design over the next 6 months are there. Let me know which you think are the highest priority. 자, 맨 끝에 아주 명확한 그냥 뭐 거의 동의어를 줬죠, 여러분. highest priority. 그래서 그 리스트를 쫙 보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너가 좀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로 정답 뭐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들을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요거 좀 도와줘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패러프레이징도 마저 보자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동의어가 1대1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저와 같이 특강 이 시간에 파트 4 2세트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공부하면서 신경 쓰셔야 할 것들 어떤 거 여러분? 어휘력 확보하는 거, 패러프레이징 패턴들 잘 정리하시고 충분히 흡수해내시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시험 대비에 중요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